25년 전 김서연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그의 사업 파트너는 그녀의 디자인을 훔치고 딸 하늘까지 빼앗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딸을 다시는 못 볼 것, 이런 협박에 모든 것을 잃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5년 후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된 서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딸 하늘이 원수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것. 이제 서연은 소피 르블랑이란 가명으로 한국에 돌아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합니다. 서울의 패션 거리는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1999년 가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작은 쇼룸에서 신예 디자이너 김서연의 첫 컬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보이는 전통의 숨결 컬렉션은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33세 늦은 나이에 패션 디자이너로 데뷔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손에는 아직 바늘에 찔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관객석에는 유명한 패션 기자들과 바이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자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복의 곡선을 현대적 드레스에 녹인 디자인, 그리고 서연만의 특별한 자수 기법이 돋보였습니다. 저 자수 좀 봐. 정말 신선하네. 한복의 색감과 라인을 저렇게 재해석하다니. 칭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년 동안 작은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밤마다 디자인을 연구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쇼가 끝나고 차가운 샴페인 한 잔을 손에 든 서연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데뷔였어요. 서연 씨. 최준혁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유명한 패션 투자자였고 서연보다 10살 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로 서연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 씨. 제 작품을 봐주셔서 영광이에요. 서연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서연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자. 당신의 재능이라면 가능해. 준혁의 달콤한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 후 1년, 딸 하늘이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서연은 세상을 모두 가진 것 같은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딸의 이름처럼 맑고 넓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멋진 옷을 만들어서 너에게 세계를 선물할게. 서연은 육아를 하면서도 디자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부한 영감이 샘솟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 그녀는 스케치북에 신비로운 자수 패턴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그려나갔습니다. 특히 한강의 일출을 모티브로 한 자수 기법은 그녀만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새벽의 실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강의 일출처럼 희망찬 메시지를 담았죠. 서연은 준혁에게 디자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감탄하는 듯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그는 사무실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영희 대표님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야. 준혁의 말에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정영희는 유명한 패션 가문 윤가의 며느리로 패션업계에서는 냉혹한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조만간 알게 될 거야. 좋은 소식이니 기대해. 준혁의 미소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아이를 재우고 남편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윤스타일이라는 새 브랜드의 사업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서연의 디자인과 거의 똑같은 스케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디자인이 왜 여기에? 그냥 참고한 거야. 비즈니스는 그런 거야. 준혁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사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도용이잖아요. 어떻게 내 작품을 훔칠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정해, 서연아. 이건 비즈니스야. 정영희 대표님과 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너의 디자인도 좋지만 우리에겐 브랜드 파워가 필요해. 당신이 정영희 씨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혁과 정영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김서연 씨, 정말 유감스럽지만 윤스타일에서 당신을 디자인 도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움직이기도 전에 먼저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영희 대표의 스케치북을 훔쳐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증거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짐가방이 놓여 있었고 정영희가 하늘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떠나야겠네요. 정영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이를 내려놓으세요. 제 딸이에요. 서연이 달려들었지만 준혁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법적으로 하늘이의 양육권은 내게 있어. 디자인을 훔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지. 거짓말이에요. 당신들이 내 디자인을 훔친 거잖아요. 서연의 비명이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외침이 서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엄마가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정영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하늘이는 다시는 못 볼 거예요. 우리 가문의 힘을 아시잖아요. 서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발, 하늘이만큼은 제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짐은 다 쌌어. 오늘 중으로 이 집에서 나가. 준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영희는 하늘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 가족, 커리어,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 하늘아, 엄마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날 밤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몇 벌의 옷과 디자인 스케치북, 그리고 하늘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내 것을 되찾을 거야. 하늘이도, 내 디자인도, 내 인생도. 25년 후 서연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비행기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했을 때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가슴 속에는 하늘이를 두고 온 무거운 죄책감과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디자인 스케치북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는 악몽 같았습니다. 값싼 호스텔 침대에 누워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하늘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이면 부어오른 눈으로 일어나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도 세계적인 패션의 도시라는 화려함도 서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으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서툰 불어로 이력서를 들고 다니며 여러 패션숍과 의상실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곳에서 거절당했지만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의 작은 의상, 수선 가게, 아틀리에, 루미에르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바느질 솜씨를 보여줘요. 가게 주인 마담 폴레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평가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몇 분 안에 섬세한 자수 한 조각을 완성했을 때 마담 폴레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워. 이런 기술은 어디서 배웠지? 어머니에게서요. 그리고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바늘과 실이 주는 위안은 어디서나 똑같았습니다. 아틀리에 루미에르에서의 일은 고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옷을 수선하고 가게를 청소하고 마담 폴레트의 까다로운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시간만큼은 하늘이에 대한 그리움과 대신의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왜 항상 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니? 어느 날 밤 마담 폴레트가 가게 문을 닫으려다 불이 켜진 뒷방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스케치북에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취미예요. 취미? 이건 예술이야. 내가 단순한 수선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마담 폴레트는 서연의 스케치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과 프랑스 패션이 절묘하게 융합된 디자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한 사람을 만나봐야겠어. 아마 내가 마음에 들 거야. 다음 날 마담 폴레트는 유명한 디자이너 필립 르누아르를 가게로 데려왔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에 전형적인 프랑스 신사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술가다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자수 기법은 본 적이 없군요.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 겁니까? 서연은 자신만의 특별한 자수 기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이 살아 움직이듯 실과 바늘을 다루는 모습에 필립은 감탄했습니다. 내 아틀리에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필립 르누아르는 파리에서 존경받는
오트 쿠티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의 제안은 꿈같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담 폴레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립의 아틀리에에서 서연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수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독특한 자수 기법과 동양적 감성이 필립의 컬렉션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의 디자인이 처음으로 파리 패션쇼에 등장했을 때 패션계는 이 신비로운 동양 여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시선을 가졌어요. 당신의 디자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립은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인정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연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하늘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공이 다가올수록 딸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데리러 갈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필립의 오른팔이 되었고 패션계에서 동양의 마법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국에 두고 온 딸과 빼앗긴 디자인에 대한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필립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 당신은 이제 독립할 때가 왔어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립, 저는 아직 준비가 됐어요. 당신의 재능을 세상이 더 알아야 합니다. 필립의 도움으로 서연은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오랜 고민 끝에 세레니티 세레니티로 정했습니다. 폭풍 같은 삶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고자 하는 그녀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첫 컬렉션을 준비하는 날들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루에 4~5시간만 자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이 컬렉션의 주제는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제가 딸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천에 담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세레니티의 데뷔 컬렉션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김서연, 파리를 사로잡다. 동양의 서정성과 서양의 실루엣이 만나다. 패션 잡지들은 서연의 컬렉션을 극찬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유명 연예인들이 그녀의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 찾아왔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지영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 패션계에서 정보통으로 알려진 박지영과의 만남은 서연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지영은 한국에서 온 패션 바이어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김서연 디자이너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 딸 하늘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윤 스타일의 모든 정보를 모아주세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서연의 눈과 귀가 되어 한국의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양은 지금 미술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사진을 전공하고 있답니다. 지영이 보내온 하늘의 사진을 보며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벌써 10살이 된 하늘은 서연을 쏙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작가라. 예술적 감각은 나를 닮았구나. 서연은 자부심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세레니티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서연은 파리, 밀라노, 뉴욕을 오가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서연의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윤스타일과 하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윤스타일은 여전히 당신의 디자인 기법을 도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정영희의 차남 윤민호가 새 디자이너로 영입되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이라 긴 시간이었네요. 파리의 자신의 아틀리에 창문으로 에펠탑이 보이는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한 장의 초대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5 서울 패션위크 특별 초청 디자이너 윤민호.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 25년간 간직해온 분노와 그리움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지영 씨. 우리 서울로 돌아갑니다. 복수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25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에서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 김서연이 아닌 소피 르블랑이라는 프랑스 디자이너로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 옆에 선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서연의 오른팔로 일해왔고 이번 계획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은 폭풍우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 가발과 세련된 안경, 그리고 약간의 메이크업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 체크인한 후 서연은 창밖으로 변해버린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더욱 번화해졌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윤민호 씨와의 미팅이 잡혔어요. 지영은 태블릿을 보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이는 어떤지 알아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늘 씨는 현재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에요. 윤민호 씨와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주로 풍경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내일 미팅 때 집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프랑스 패션계의 거장 소피 르블랑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파리지엔느다운 우아한 정장 차림에 프랑스 악센트가 묻어나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되지 마세요. 계획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영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해, 서연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는 윤민호였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세련된 모습으로 정영이의 차남이라기에는 너무 온화해 보였습니다. 소피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는 윤민호입니다.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 아내가 찍은 겁니다. 하늘은 뛰어난 사진작가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강 일출을 담은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은 25년 전 어린 하늘과 함께 자주 갔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 사진이 특별해 보이네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네, 제 아내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에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민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도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패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나왔어. 그 목소리, 서연의 귀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3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성을 마주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아, 하늘아, 손님이 오셨어. 프랑스에서 오신 패션 디자이너 소피 르블랑 님이야. 하늘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쏙 빼닮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닮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딸을 와락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피 씨. 제 남편이 당신 작품의 팬이라고 하더군요. 하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사진 작품에 감명받았어요. 특히 한강 일출 사진이 인상적이네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25년 만에 딸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하늘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차, 말투, 손짓,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제 작업실을 보여드릴까요? 민호가 당신이 새 컬렉션에 영감을 찾고 계시다고 하던데. 민호의 제안에 서연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어요. 민호가 자신의 스케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전문가의 눈으로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스케치 중 일부는 25년 전 자신의 디자인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 자수 패턴이 특별하네요.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윤 스타일의 오래된 아카이브에서 찾았어요. 창립자의 초기 작품들이죠. 서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었고 민호는 그것이 도용된 작품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서연은 감정을 숨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영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악몽 속에 생생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나오자 정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프랑스에서 오신 소피 르블랑 디자이너십니다. 제 작품에 조언을 주시러 왔어요. 민호가 소개했습니다. 정영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시나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레니티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리와 밀라노에 매장이 있어요. 정영이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세레니티는 유명한 브랜드였고 그녀도 분명 들어봤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 있네요. 하지만 아시아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요. 서연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정영이가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네, 제 비즈니스 파트너죠. 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빠르게 굴려 대답했습니다. 정영이는 잠시 그녀를 더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함께 하시겠어요? 하늘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정영이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기꺼이요. 식사 시간 동안 서연은 하늘과 민호의 관계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민호는 하늘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영이가 하늘에게 말할 때마다 하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그 사진전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그런 소규모 전시회에 참여하는 건 품위가 없어. 정영이의 말에 하늘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영이는 여전히 타인의 예술적 열정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준비한 전시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응원해 주셨으면 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영이는 차갑게 일축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아내라면 그보다 더 품격 있는 취미를 가져야지.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귀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소피 씨, 시어머니의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은 항상 그래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당신의 예술은 가치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순간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죠? 처음 뵀는데 서연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티스트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하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늘을 만난 기쁨, 정영이를 다시 본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한 좌절감이 뒤섞였습니다. 어땠어요, 사장님?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내 딸이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하지만 정영이는 여전해요. 그녀는 하늘의 영혼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민호는? 그는 의외로 괜찮은 사람 같아요. 하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도 모르게 도용된 내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요. 하지만 한 가지 수정할 게 있어요. 윤민호, 그는 이 싸움에서 희생양이 되어선 안 돼요. 그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첫 단계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정영이의 비밀을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곧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첫 만남 이후 서연은 소피 르블랑이라는 신분으로 하늘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디자인 컨설팅을 핑계로 민호와 만남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은 소피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듯했고 심지어 자신의 사진 작업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이 제 작은 세계예요. 남편만이 이해해주는 공간이죠. 하늘의 작업실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찍은 다양한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특히 한강 일출 시리즈가 많았습니다. 이 사진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한강 일출 사진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누군가와 함께 한강에서 일출을 보았던 희미한 기억이 있어요.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남아 있어요. 하늘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어린 하늘을 안고 한강 둔치에 앉아 함께 일출을 보던 그 순간들을 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이네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연은 윤 스타일의 역사와 정영이의 비밀을 조사했습니다. 지영의 도움으로 회사의 초기 디자인과 현재의 작품들을 비교, 분석했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것 봐요, 지영 씨. 그들은 25년 동안 내 디자인을 기반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심지어 내 시그니처 자수 기법까지 도용했어요. 호텔 방에서 서연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사장님. 법적으로도 승산이 있습니다.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이에게 진실을 알릴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불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자신을 버린 엄마로 여기지는 않을까? 그날 오후 서연은 하늘의 사진전 오프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호의 지원으로 열린 작은 갤러리 전시회였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하늘이 손님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딸의 성장 과정, 그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정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얼굴로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이런 전시회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갤러리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손님들이 보고 계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손님? 이런 소규모 전시회에 누가 오겠니? 윤스타일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은 그만두라고 했잖아. 정영이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민호가 급히 다가와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정영이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이건 하늘의 꿈이에요. 꿈? 웃기지 마. 우리 가문의 며느리는 이런 시시한 취미에 시간을 낭비해선 안 돼. 집에 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정영이는 하늘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안에 25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떼세요. 정영희 씨.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정영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하늘의 팔을 놓으세요. 지금 당장.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위압감을 느꼈는지 정영희는 천천히 하늘의 팔을 놓았습니다. 소피 씨,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건 제 일이기도 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안경을 벗고 가발을 풀었습니다. 갤러리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5년 전 당신이 내게서 빼앗은 것들 이제 모두 돌려받으러 왔어요. 알아보겠어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정영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말도 안 돼. 당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길 바랐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하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피 씨, 당신은 누구시죠? 서연은 천천히 하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늘아, 나는 내 어머니란다. 갤러리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그건 거짓말이야. 정영이와 내 아버지가 날 쫓아내고 퍼뜨린 거짓말이지. 서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이 5살 때 한강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기억나니? 우리가 함께 한강에서 일출을 보던 그 순간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여자 말 믿지 마. 하늘아, 그녀는 사기꾼이야. 정영희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두 번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그녀가 디자인한 원본 스케치북과 윤스타일 첫 컬렉션의 비교 자료였습니다. 이것 봐요. 윤스타일의 기반이 된 디자인들 모두 내 작품이에요. 당신과 최준혁이 훔쳐 만든 브랜드가 바로 윤스타일입니다. 민호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인가요? 정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버리신 건가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하늘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너를 내게서 빼앗은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갤러리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두 거짓말이라고. 정영이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최준혁과 정영이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과 서연의 디자인을 도용한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25년 전 당신들은 내 디자인을 훔치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딸을 빼앗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차례입니다. 정영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하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늘아, 저 여자 말 듣지 마. 우리가 너를 키웠잖아.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하늘은 정영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군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사실까지. 하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게 되어 미안해. 하늘아. 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하늘은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갤러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그녀의 마음까지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정영이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하는 거지? 복수야? 윤 스타일을 망치려고?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영희 씨.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내 딸을 되찾고 내 디자인의 진실을 알리는 것뿐이에요.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정영희의 장남 윤재혁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재혁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김서연? 서연은 놀랐습니다. 재혁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요? 윤재혁 씨. 우리가 만날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재혁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문을 망치려 하는군요. 하지만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서연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으니까요.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부축해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들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지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나 봐요. 그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25년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속 무거운 짐의 일부가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걸음을 뗐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다려야겠죠. 하늘이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윤재혁, 그의 위협은 무시할 수 없어요. 조심해야 해요. 서연은 회수한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그녀는 딸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3일 동안 하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호텔 방에 머물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창가에 서서 서울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잠시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하늘이가 연락해 왔는데 내가 없으면 어쩌죠? 손톱을 물어뜯으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검게 빛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잠시만이라도 밖에 나가 보세요. 서연은 마지못해 짧은 산책을 나갔지만 마음은 계속 하늘에게 가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민호입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이 아닌 민호였습니다. 민호 씨, 하늘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그녀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이요.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형도 회사에 있을 거예요.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하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정성이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어때요? 사장님? 편안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이에요. 지영이 네이비색 원피스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서연은 하늘과 민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기 전 잠시 서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25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늘이 거실에 있어요. 민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이해와 동정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서자 하늘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니 자신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라고 불러도 돼요. 혹은 당신이 편한 대로. 서연은 하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서재에 있을게요. 두 분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서연은 민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하늘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왜 그때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하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듣기 두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데려가고 싶었어. 하늘아, 정말 그러고 싶었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서연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와 정영이는 내게 최후 통첩을 했어. 모든 재산과 디자인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안고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뒀지. 집 주변에는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었고 너를 어린이집에서 먼저 데려갔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내 아버지의 힘이 너무 컸어. 그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나를 의심했고 너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준 법원 결정을 보여줬어. 모든 것이 조작되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늘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난 결심했어. 너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로. 돈과 힘을 가진 다음 돌아와 진실을 밝히고 너를 되찾기로.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처음에는 1년, 그 다음에는 2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 나는 매년 한국에 몰래 돌아와 너를 멀리서 지켜봤어. 내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그렇게 너의 성장 과정을 그림자처럼 지켜봤지.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 행사들에 오셨다고요? 그래.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의 성장 과정을 담은 흐릿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찍어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모성애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하늘은 앨범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학교 체육대회에서 달리는 모습, 고등학교 미술 전시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 대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때 저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두려웠어. 하늘아, 내가 나타나면 내 평화로운 삶이 깨질까봐, 또 정영이가 내게 해를 끼칠까봐. 그래서 계속 미뤘지.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 서연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가족 사진 앨범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이 거의 없었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죠. 시아버지는 그 주제를 꺼내면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늘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강의 일출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을 찍었죠. 그게 당신과의 기억이었군요.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하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는데.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물론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게. 내가 준비됐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줘. 서연이 일어나려 할 때 하늘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스타일과 시어머니와.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예요. 서울 패션위크에서 나의 디자인이 어떻게 도용됐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계획이에요. 하늘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호의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늘은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된 걸까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히려 진실을 알고 나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커리어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죠. 그때 민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장모님이라는 단어가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죠. 민호 씨. 저는 진실 편에 서겠습니다. 윤 스타일이 도용된 디자인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 커리어가 위험해져도 상관없어요. 민호의 말에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하지만 당신을 해치고 싶진 않아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해질 무렵 한강공원 그 벤치에 가볼게. 내가 어릴 때 우리가 함께 갔던 그곳. 오고 싶다면 와줘.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혼란이 아닌 조심스러운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파트를 나설 때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윤재혁은 이미 그녀를 멈추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